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랜스케이프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재질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재질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요. 오늘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를 받은 외부의 그런 재질들을 랜스케이프에서 컨트롤하는 그런 방법을 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넣어볼 재료는요. 우리 여기 이쪽에 이제 콘크리트 재료 그리고 이쪽에 테이블 재료 그리고 이쪽에 벽지를 넣어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쪽에 카페트 재질을 우리가 넣어 보면서 외부 재질을 한번 입혀 보도록 할게요.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쪽에 바닥에 콘크리트 재질을 한번 넣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이 네 가지 재질은 제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를 미리 받아서 수업 자료에 첨부를 해 놨는데요. ambientcg.com이라는 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일부 받았고요. 그리고 메가스캔 페이지에서 메가스캔 여기 재질을 많은 에셋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이 페이지에서 재질들을 제가 다운로드를 미리 받아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여기다 콘크리트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렇게 세 번째로 나오는 이 콘크리트 재질을 제가 다운로드 받은 그런 재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 여러 가지 옵션들이 나오는데 우리 JPG 옵션 2K로 제한 받았어요. JPG 2K. 2K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고퀄리티를 원하고 싶으시면은 4K까지 가능하신데 2K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렇게 누르시면은 다운로드가 바로 됩니다. 네,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이제 압축을 푸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파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재질의 그 모양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이런 재질의 모양이 지금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여기에는 이 파일들은 필요가 없으니까 요건 이제 지우셔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컬러가 이제 여기 이미지, 그러니까 딱 보여지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컬러 부분이고, 디퓨즈 혹은 컬러예요. 디퓨즈 혹은 컬러. 그리고 여기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이제 약간 굴곡을 표현해주는 그런 범프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멀도 마찬가지로 우리 굴곡을 표현해 주는 건데요. 여기에서 우리 노멀 아무거나 하나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G에 사용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반사를 어떻게 표현해 줄지를 나타내 주는 우리 러프니스 맵이 이렇게 네 가지, 요 네 개의 맵을 이용해서 우리가 재질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재질을 넣는 방법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죠. 우리 색깔 아무거나 우리 컬러를 이용해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 크리에이트 매테리얼 눌러주신 다음에 플로어라고 이름을 붙여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요 바닥면에다가 재질을 이렇게 칠해주시면 바로바로 재질이 반영이 되겠죠. 이렇게. 자, 이제 재질이 집어넣어졌으니까요. 우리 이쪽에 매테리얼 에디터를 눌러서 편집을 해 주셔야겠죠. 매테리얼 에디터를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창이 뜨는데 우리 몇 가지 파트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제 상단에 보시면 알베도라는 이 파트가 있습니다. 이 알베도라는 파트에 우리가 아까 이 맵 4개 중에 봤었던 우리 컬러라고 써 있었던 그 맵을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 주시는데, 여기에 있는 이 폴더 모양을 눌러서 그 맵을 여기다가 집어 넣어 주시면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텍스처의 폴더 모양을 이렇게 딱 눌러 주셔서 재질 정리 폴더 안에 있는 콘크리트 폴더 안에 콘크리트 034라는 요 맵을 클릭하시고 열기 눌러 주시면 이렇게 맵이 바로 적용이 됩니다. 스케치업의 업데이트가 약간 늦는데 이렇게 기다리시면 바로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자, 이제 그 콘크리트의 그 보여지는 모습을 컨트롤하는 알베도 맵은 적용이 끝나게 된 겁니다. 알베도 맵은. 여기에서 이 아래쪽에 보시면 하이트 맵에 적용을 시켜 주셔야 되는데요. 이 하이트 맵 같은 경우는 세 가지의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이 타입을 이렇게 화살표를 내려서 눌러보시게 되면 범프 맵과 노멀 맵,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으로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일 먼저 우리 범프 맵 적용을 시켜 볼 건데요. 이 범프 맵이라는 거는 착시에 의해서요.
착시에 의해서 어떤 거친 느낌이나 굴곡이나 약간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객체를 변형하지 않고 이미지 자체가 가진 그 정보를 활용해서 울퉁불퉁한 그 객체의 요철을 표현을 해주는 게 범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범프 같은 경우는요, 흑백 이미지를 적용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흑백 이미지. 요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범프 맵으로 되어 있을 때 여기 텍스처에 여기에 있는 요 폴더 모양을 눌러서 흑백 이미지니까 여기에 디스플레이스먼트 요거를 적용을 시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자,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은 지금 여기 좀 확대해서 요걸 이제 보게 되면 지금 검정색이 이렇게 묻어나 있고 흰색이 이렇게 묻어나 있는데 이 검정색과 흰색의 차이가 어떻죠? 되게 차이가 크죠? 차이가 큽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요 맵이 이렇게 여기 딱 적용이 됐을 때 이 맵이 이렇게 딱 입혀지게 되는 건데 검정색 부분은 들어가 보이는 그런 부분이 나타내고요. 흰색 부분 같은 경우는 튀어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 표현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올라오고 튀어나가는 요 이미지가 가진 정보를 통해서 이 요철을 표현해주는 그런 원리가 바로 범프 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요거 선택하시고 열기 눌러서 적용을 바로 시켜보도록 할게요. 네, 근데 뭔가 티가 잘 안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티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어마운트 값을 좀 조절해 보면서 어떻게 이게 굴곡을 표현하는지를 한번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마운트 값을 제가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올려 볼게요. 쭉 10까지 제가 올려줬거든요. 10까지 올려줬더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뭔가 콘크리트 진짜 콘크리트처럼 막 이렇게 거친 느낌이 더 잘 보여지는 게 확인되실 거예요. 매끄러운 부분은 이렇게 흰색 부분은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느낌이 들고 있는 거고요. 요거를 제가 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네, 0으로 바꿨더니요. 전체적으로 좀 평평한 느낌이 좀 표현이 되고 있는 게 확인되시죠? 이걸 마이너스 값으로 이렇게 하면은요. 반대로 가요. 그래서 요게 이제 올라오고 요게 이제 내려가는 그런 느낌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게 올라온 거고 이게 내려가는 거거든요. 이미지가 반전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거친 느낌이 표현되는 것보다는 적정하게 한 5 정도? 5 정도를 표현해 주시면 어떨까 지금 싶어요. 그래서 요 정도에서 바닥에 약간 너무 거칠지 않게 하지만 콘크리트 느낌은 좀 살아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게 적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범프맵 적용을 해봤는데 우리 나머지 옵션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죠. 우리 노멀맵 같은 경우는 우리 보라색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이미지를 적용을 시켜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노멀맵으로 바꾸시면 흑백 이미지가 들어가면 아예 이게 이상해지죠. 그러니까 여기 흑백 이미지 들어갔던 거는 X 표시를 이렇게 딱 눌러가지고 없애주신 다음에 자, 이걸 노멀맵으로 바꾸고 폴더 모양을 클릭해 주셔가지고 이번에는 여기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요거를 적용을 시켜주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 선택하시고 열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범프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노멀 맵까지 굳이 안 하셔도 되고 범프 맵으로 해서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적용시켜 주시는 게 가장 간단할 수 있어요. 요 인텐시티 값을 쭉 올려 볼게요. 네, 그럼 아까랑 비슷하게 굴곡이 이렇게 표현되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너무 강하니까요. 요거를 적정하게 수치 값을 비교해 보시면서 맞춰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노멀 맵 말고요.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같은 경우는요. 흑백 이미지를 적용시켜 주는 건 범프 맵이랑 똑같아요. 하지만 결과값이 실제 요 객체의 그 굴곡을 이렇게 실제로 튀어나오게 만들어서 객체의 변형을 가해주는 게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으로 바꿔주시고
텍스처의 폴더 모양 눌러주셔서 여기에 있는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선택하고 열기를 딱 눌러주시게 되면 올라오는 거 보세요. 내려가고 올라오고 반대로 반전돼서 올라오고 내려가고 올라오고 객체의 실제로 변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이미지가 가진 정보값에 의해서 객체의 실제적인 변형을 일으켜서 정말 더 어떤 진짜 굴곡, 예를 들어서 돌의 그런 울퉁불퉁한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이용하면 아주 사실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타입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하이트 맵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 필요가 없다면 굳이 요거까지 노멀 하지 마시고 그냥 범프 맵으로 해서요. 범프 맵으로 해서 요 흑백 이미지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거나 아니면 그냥 여기 유즈 알베도라는 거 보이세요? 유즈 알베도. 요걸 그냥 이제 클릭을 하면요. 여기 알베도 맵에 들어있는 요 이미지를 흑백 처리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그냥 컬러 맵만 가지고 있으면 범프 맵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엔스케이프해서 이렇게 생성을 해줘요. 이렇게. 요게 제일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치값을 조절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저는 요걸 추천드립니다. 굳이 디스플레이스먼트 맵까지 이렇게 적용을 시켜 주실 필요 없이 그냥 간단하게 유즈 알베도 이렇게 클릭하시는 것도 굉장히 효과가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유즈 알베도 그냥 클릭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재질에서 살펴볼 파트는요. 우리 리플렉션이라는 파트가 이렇게 하나가 존재합니다. 자, 이 리플렉션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상 뭐 이미지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적용시켜 주시거나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이 리플렉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질의 사실감을 부여해주는 가장 중요한 파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기 텍스처 부분에 이 폴더 모양을 이렇게 누르셔서 우리 러프니스라고 되어 있는 맵이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존재할 겁니다. 이 러프니스 맵을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선택하시고 열기를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아까랑 좀 다르게 약간 이런 식으로 빛이 묻어나고 있네요. 빛이 이렇게 묻어나는 게 차이가 보이실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러프니스 맵을 이렇게 딱 살펴보면 여기에 이렇게 약간 좀 어두운 회색으로 이렇게 쫙 펼쳐져 있죠. 기본적으로 러프니스라는 말이 뭐죠? 러프니스는 영어로 거칠기라는 말이에요. 거칠기. 그래서 지금 이 맵을 적용을 해서 얼마나 표면이 거친지 매끄러운지를 표현을 해주는 건데 여러분 이걸 알고 계셔야 되는데 검정색, 그러니까 이 러프니스 이미지가 검정색에 가깝다면 수치값으로는 0에 해당하고요. 그러면 거칠기가 0이니까 더더욱 매끄러운 표면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러프니스 맵이 검정에 가까울수록 더 매끄럽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반대로 흰색에 가까울수록 더 거친 거죠. 흰색은 수치로 따지면 1에 해당합니다. 1. 그래서 거칠기가 1이라는 거는 완전히 거칠어서 반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그런 표현을 표현해 줄 때 흰색이 사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맵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어두운 회색이에요. 전체적으로 어두운 회색이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반사가 일어나는 그런 매끌매끌한 그런 표현이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군데군데 이렇게 흰색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흰색 부분은 이 콘크리트의 약간 크랙,
크랙 부분은 반사가 더 많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런 크랙 부분이 이렇게 흰색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매끄럽지만 군데군데 흰색이 이렇게 있으면서 그 흰색 부분은 이 매끄러운 처리가 되지 않고 거친 느낌이 표현되는 그런 원리가 이 러프니스 맵 그리고 여기 리플렉션 요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적용을 시켜보면 이렇게 매끄러운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약간 이런 크랙 부분 반사가 약간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그런 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나는 좀 더 매끄럽게 만들고 싶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 요 매끄러운 정도가 만족스럽지 않아요. 근데 이 맵은 활용하고 싶어. 이 맵을 이렇게 빼버리고 지난 시간에 해봤던 것처럼 여기에는 이 러프니스 값을 이렇게 쭉 그냥 내려버리면 아예 매끄러운 이런 표현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이건 좀 그렇고 내가 그냥 맵은 활용은 하되 여기에서 이 반사의 매끄러운 정도만 살짝 좀 높이고 싶다 하면은 이 이미지가 살짝 더 어두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표현은 이 앤스케이프 자체 내에서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텍스처 들어간 이 텍스처를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요. 텍스처로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이 이미지 자체를 이 브라이트니스 값을 조절을 해서요. 약간 어둡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처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브라이트니스 값을 이렇게 줄여보면 어두워지죠.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원본이고 변화가 이루어진 게 전체적으로 더 어두워졌기 때문에 어때요? 전체적으로 반사가 더 일어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맵이 활용됐을 때는 맵의 밝기를 조절해서 이 거칠기, 그러니까 매끄러운 정도를 컨트롤 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너무 매끄러워졌으니까 이거를 살짝 이렇게 바꿔줄 거고요. 이제 문제가 여기 범프 때문에 좀 더 이런 식으로 울퉁불퉁한 그런 표면이 만들어져서 범프의 값은 제가 이거를 또 낮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 정도로 범프를 해주고 다시 한번 리플렉션에 들어가서 밝기를 조절해서 매끄러운 정도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면 될 것 같네요. 우리가 리플렉션에서만 이렇게 이미지를 이렇게 들어가 봤었는데요. 리플렉션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맵이 들어가 있다면 이 텍스처의 이름을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요. 이 텍스처의 약간 색깔의 변형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간단한 선에서 편집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사이즈 있죠. 이 사이즈를 조절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2m, 2m로 이렇게 조절을 하면은요. 사이즈가 이렇게 커집니다. 이미지가 커집니다. 나는 좀 더 촘촘하게 이미지를 배열하고 싶다 하시면 이거를 이렇게 줄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서 이미지의 사이즈가 어떻게 들어가야지 적절한지 한 번씩 사이즈 조절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이렇게 이렇게 이미지를 보고 원본은 요거죠. 원본은 요건데 요거보다는 좀 작은 게 좀 더 예쁘겠네요. 0.6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고 이 나머지 맵들도요.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하이트 맵 이렇게 들어가 보시게 되면 지금 유즈 알베도 텍스처 밸류라고 되어 있는데 텍스처 밸류를 그러니까 텍스처의 사이즈를 우리 알베도에서 컨트롤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내가 다르게 가져가고 싶다 하시면은 요걸 체크 해제하고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데 보통은 그냥 체크를 하고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즈를 다르게 가져가고 싶을 때 맵의 사이즈를 각각 가져가고 싶을 때 요걸 체크 해제해서 사이즈를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체크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콘크리트 바닥 표현이 끝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만족스러운지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약간 범프가 더 있으면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매테리얼 에디터 들어가서
범프맵의 양을 살짝만 요 정도만 높여주게 되면 반사에 이런 표현이 쫙 나면서 약간 이러한 울퉁불퉁한 이런 표면이 약간 코팅된 면 아래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요, 우리 테이블에 있는 이 재질을 대리석으로 한번 넣어보고, 그리고 여기 카페트를 디스플레이스먼트 이용해서 효과를 조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는 테이블 대리석이에요. 네, 컬러로 가셔가지고 색상 하나 아무거나 선택해 주시고요. 크리에이트 매테리얼 눌러주신 다음에 테이블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그룹 편집 모드 들어가서요, 2번 들어가야 되네요. 그리고 트리플 클릭 따다닥 하셔가지고 B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테리얼 에디터 눌러주시고요. 자, 테이블에 있는 요 텍스처 부분에다가 요 폴더 모양 눌러주셔서 재질 정리 안에 있는 테라조 있습니다. 테라조의 컬러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대리석 모양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이즈 한번 볼까요? 사이즈 조금 작게 해볼게요. 0.2 사이즈를 좀 작게 했더니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서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를 좀 작게 이렇게 가져가는 걸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하이트 맵 같은 경우는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하이트 맵은 적용을 하셔도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굳이 적용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굴곡이 없잖아요. 거의 매끄럽고 굴곡이 없는 그런 재질이기 때문에 요거는 표현을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 리플렉션 부분만 여기에 있는 요 텍스처의 러프니스 값 요 맵을 적용시켜 주시면 되겠죠. 보시면 아시겠듯이 전체적으로 완전히 어둡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반사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재질이 만들어질 겁니다. 선택하시고 열기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아주 괜찮은 반사가 쭉 일어나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근데 이쪽에 약간 재질이 깨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긴 합니다. 근데 저희 이렇게 멀리서 찍을 거예요. 멀리서 찍으면 이런 부분이 잘 티가 안 나니까 이거는 거의 티가 안 나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맞추시려면 이제 스케치 UV를 이용해서 매핑을 맞춰 주셔야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제가 수업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일단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여기 카페트 재질을 우리 디스플레이스먼트 이용해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 하나 똑같이 하나 선택해 주셔 가지고 크리에이트 매테리얼 눌러서 카펫이라고 이름을 붙여 보도록 할게요. 그룹 편집 모드 들어가 주셔 가지고요, 트리플 클릭 해 주시고 집어넣어 주신 다음에 네, 매테리얼 에디터 들어가 주신 다음에 이 카페트의 텍스처 폴더 모양 클릭해 주셔서 알베도 집어넣어 주십니다. 네, 여기 패브릭이라고 되어 있는 이 재질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여기에서요, 이 베이지색 제가 컬러를 원래 요건데 제가 요거를 베이지색으로 약간 컬러를 바꿨거든요. 그래서 요거 말고 여기는 요 베이지색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카페트 울퉁불퉁한 요 굴곡이 조금 표현이 좀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범프 맵, 노멀 맵도 다 좋은데 요거는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으로 실제로 요 울퉁불퉁한 요 표현을 한번 집어넣어 보자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으로 해주시고 텍스처의 폴더 모양 넣어 주셔가지고 여기 있는 디스플레이스먼트 요 맵을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열기. 네, 너무 심하게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게 확인되실 거예요. 요거의 수치값을 한 0.5 정도로 바꿔보도록 할까요? 0.5도 너무 좀 심하게 표현이 되니까 요거는 0.1 정도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0.1.
0.1 정도로 하니까요. 뭔가 이렇게 볼록볼록 되어 있는 이러한 표현이 만들어지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멀리서 보게 되면은 아주 효과가 잘 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리플렉션 집어넣어 주도록 할게요. 텍스처에 러프니스 선택해 주시고 열기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밝은 회색이죠. 밝은 회색이다 보니까 반사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진 않지만 반사가 살짝 일어나는 상태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요 알베도에 우리가 이제 알아보지 않았던 것 중에 요 알베도가 이렇게 딱 맵이 들어가게 되면 요 아래쪽에 보시면 컬러가 비활성화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제는 컬러는 무시가 되는 거죠. 요 맵이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요거는 무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에는 요 이미지의 요 색상을 약간의 변화를 좀 주고 싶다면 여기에는 요 컬러나 틴트 컬러를 이용해서 변화를 좀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틴트 컬러 부분을 내가 약간 이런 파란색을 이런 식으로 조금씩 약간 색상에 틴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색상과 요 이미지의 색상을 약간 합쳐서 이제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표현도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색상을 약간 조합을 하고 싶다 하시게 되면 이 틴트 컬러 부분에서 이 색상을 이런 식으로 조합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색상이 제일 예쁘기 때문에 그냥 흰색으로 바꾸시고 나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볼 재질은 여기에 있는 벽지 재질을 만들어 볼 거예요. 네, 벽지 같은 경우는 퀵셀 메가스캔이라는 사이트에서 제가 다운로드를 받았고요. 여기 서페이스 부분으로 이동을 해주시게 되면 이쪽 아래쪽에 우리 아더가 있어요. 이 아더에서 제가 페이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 페이퍼에서 이 두 번째 요거를 가지고 제가 다운로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2K 레졸루션으로 해서 다운로드를 이렇게 받아서 압축을 풀어 보시게 되면 네, 이렇게 쫙 재질이 펼쳐지는데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요 알베도, 요게 컬러랑 똑같은 거다. 그리고 앰비언트 오클루전, 요거는 우리가 쓰지 않을 거예요. 지워주시고 요 EXR도 우리가 쓰지 않을 거니까 지워주시고요. 요것도 이렇게 지워서 요 네 개만 가지고 에스케이프는 맵 컨트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네, 색깔 하나 만드셔가지고 컬러에서 색깔 하나 만드셔서 월 1이라고 이름을 붙여줄 거고요. 이 벽면에다가 색깔을 이렇게 칠해주시면 되겠죠. 이쪽에도 색깔을 이렇게 칠해주도록 할게요. 여기에도 색깔을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여기 매테리얼 에디터로 들어가 주시고 자, 월에다가 우리 텍스처 알베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재질 정리에 페이퍼 여기에 알베도 요거 선택하시고요. 열기를 눌러주시면 재질이 들어가게 됩니다.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게 약간의 벽지에 무늬가 있는 그런 재질이에요. 이걸로 해서 집어넣고 자, 그리고 하이트 맵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넣어주셔도 되고 안 넣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이트 맵을 범프로 해서 디스플레이스먼트 이걸로 적용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요 유즈 알베도 제가 누르면 된다고 했죠. 유도 알베도 눌러서 약간의 이런 굴곡을 표현을 해주면 좀 더 벽지 같은 느낌이 나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리플렉션 부분에서 우리 텍스처 부분에 폴더 모양 클릭해 주셔가지고 러프니스 선택을 하고요. 열기를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우리 전체적인 반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러프니스 값이 이렇게 일정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티가 잘 안 나네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벽에 약간의 약간 사실적인 그런 느낌을 우리가 이제 표현해 줄 때
이 리플렉션이라는 요 값에 들어있는 요 맵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지금 너무 일정해요. 반사가 조금 거칠기가 좀 일정하게 이렇게 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좀 더 사실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차라리 요 러프니스 맵 요거를 이제 빼주고요. 우리가 덜티 맵이라는 여러 가지 맵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 반사에 이런 어떤 벽의 오염 같은 것들을 이렇게 오히려 표현해 주면 이게 사실은 이런 게 우리 실생활에서는 많이 보여지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오히려 이 컴퓨터 상에서는 좀 더 사실적이어 보이는 그런 어떤 반전된 효과를 얻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리플렉션 부분에다가 덜티 맵을 적용을 할 건데 굳이 우리가 덜티 맵을 따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할 필요 없이 검정색과 흰색의 차이가 많이 묻어나는 그런 어떤 맵만 적용을 시켜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리플렉션에 이렇게 딱 들어가 주셔가지고 우리 페이퍼에서 나와서 이쪽에 보시면 테라조 이렇게 들어가 보시게 되면 요런 거 있죠. 요런 게 이제 약간 흰색과 이 회색 그리고 검정색 이런 것들이 아주 다양하게 있잖아요. 요런 것들을 오히려 이렇게 딱 적용을 시켜서 표현을 해 보시면은요. 어때요? 이 벽면에 이런 오염들 이런 것들이 표현되는 게 지금 확인되시나요? 이렇게 벽면이 뭔가가 깨끗하지 않고 약간 일정 부분 반사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오염 물질 부분에 이런 식의 표현을 해주시는 게 오히려 되게 사실적인 표현을 얻으실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 그래서 다른 맵도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여기에서 리플렉션에 요거를 끄고요. 이번에는 요 콘크리트 부분에서 우리 요 디스플레이스먼트 요거를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할게요. 요거 열기. 자, 요걸 적용하면 더 티가 많이 나죠. 이런 식으로 약간 반사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과 반사가 좀 적게 일어나는 부분이 이렇게 확연하게 티가 나면서 아주 이 벽면이 느낌이 오히려 이런 식으로 살아나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는 이 콘크리트에 있는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이 벽지 부분에 있는 리플렉션에다 이렇게 적용을 해서 약간 반사의 차이를 주면서 재질의 느낌을 이런 식으로 사실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맵을 한번 적용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조금 이렇게 좀 큰 것 같아요. 좀 큰 것 같으니까 이 리플렉션 텍스처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 알베도 사이즈를 조금 작게 0.2, 0.2로 이렇게 바꿔보면 좀 이상하네요. 2로 바꾸면 오히려 좀 더 괜찮아지네요. 보시면 좀 더 이렇게 이 무늬가 좀 더 커지면서 좀 더 효과가 더 괜찮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이렇게 enscape의 외부 재질을 활용해서 이 재질을 어떻게 컨트롤 하는지 이 맵을 활용한 재질 표현에 대해서 학습을 쭉 해봤습니다. 네, enscape 4강에서는요, 우리 enscape에 많은 제공하는 에셋들이 있습니다. 그 에셋들을 배치를 해보는 재밌는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들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